어느덧 WTI 유가 선물이 84달러를 돌파를 하고 1년 전 바닥 대비해서 15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100달러를 돌파할 것 같은 기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극심했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와 한국 증시의 조정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렇게 높은 유가가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기류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대부분 지수들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증시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를 했고 또 코스닥도 1,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차트 하나가 설명을 해준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오는 경우에 당연히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큰 폭 조정에 대한 우려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최근 물가의 상승이 그저 미 연준의 연간 목표치인 2% 연간 상승률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과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2012년 골디락스가 진행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연 2%의 물가 상승률 차트를 그려놓고요. 여기에 실제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의 차트를 그려보면 아직도 미 연준의 2% 목표치에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은 아직 과열을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직 우려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테이퍼링 실시 이야기는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인내를 가지고 들여다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장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진행형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안정적인 장단기 금리 차와 여신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에서 2년을 뺀 장단기 금리 차, 국채 금리 차이를 보시면 1.17%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현재의 여신 증가율, 대출 증가율을 보시면 올해 바닥 4% 수준에서 꾸준히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는 7.3%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높은 유가,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시기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이 내년도 2, 4분기, 3, 4분기 정도에 일정 부분 일어날 확률은 상존한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견된 금리 인상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의 고점을 예상하시고 향후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었고 실제는 거품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거품 수준이 아니더라도 펀디멘탈만 보더라도 향후 미국 증시의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상승 여력을 들여다보면 지금 다우존스의 적정 수치는 11,000포인트가 넘고요. 상승 여력은 14.9%, 대표 ETF로는 DIA가 있고 S&P 500의 적정 수치는 4,950포인트, 상승 여력은 8.1%, 대표 ETF는 SPY, 그리고 나스닥은 정책 수치 17,520포인트, 상승 여력 15%, 대표 ETF는 QQQ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한국 증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식 투자를 늘려야 되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